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하지만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려고 해요. 자,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960년대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자유와 사랑을 외치던 히피들의 세상. 그런데 그 화려한 꿈의 이면에는 상상도 못할 어둠이 숨어 있었어요. 그 어둠의 중심에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미국의 악마 부부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이름은 찰스 맨슨과 수잔 애킨스. 칼스 맨슨. 이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죠?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그들의 영혼까지 사로잡은 남자였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수잔 애킨스가 있었어요. 그녀는 맨슨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쳤죠.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였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 어두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게요. 1960년대는 자유의 시대였어요. 젊은이들은 전쟁과 구속된 사회를 거부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죠. 캘리포니아의 거리엔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히피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밝은 빛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찰스 맨슨은 그 그림자의 중심에 있었죠. 그는 자유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죠. 찰스 맨슨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과 방황 속에서 자랐죠.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감옥을 집처럼 드나들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맨슨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약점을 읽고 그들을 조종하는 재능. 그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심지어 따르게 만들었죠. 1997년 감옥에서 나온 맨슨은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의 패밀리가 시작됐어요. 맨슨은 외딴 농장, 스펜 렌치에서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은 가족처럼 지냈죠.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끈끈했는지도 몰라요. 그 중심에 수잔 애킨스가 있었어요. 수잔은 20대 초반, 자유를 찾던 젊은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맨슨을 만난 순간 모든 걸 잃었어요. 아니, 스스로 바쳤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맨슨을 구원자, 심지어 신처럼 믿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마치 부부 같았죠. 하지만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파괴적인 집착일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무서워져요. 1969년 8월, 캘리포니아의 밤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났죠. 맨슨과 그의 패밀리, 그리고 수잔 애킨스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악마의 춤이었어요. 자, 이 어두운 이야기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찰스 맨슨과 수잔 애킨스, 이른바 미국의 악마 부부가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스펜 렌치는 맨슨 패밀리의 본거지였어요. 이곳에서 맨슨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상한 낙원을 만들었죠. 그들은 자유와 사랑을 외쳤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맨슨의 무서운 통제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데 천재였어요. 특히 수잔 애킨스는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바쳤죠. 그녀는 맨슨을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거의 신처럼 따랐어요. 이들의 관계는 마치 부부처럼 끈끈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맨슨은 헬터 스켈터라는 이상한 비전을 설파했어요. 비틀즈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이론은 인종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에 빠진 뒤 맨슨이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었죠. 터무니없어 보이죠? 하지만 수잔을 비롯한 패밀리들은 이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마약, 음악, 그리고 맨슨의 카리스마가 뒤섞인 그곳은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변해갔어요. 수잔은 맨슨의 말을 따르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그녀의 눈빛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광기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69년 8월 8일, 그들의 광기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었어요. 맨슨은 수잔과 몇몇 패밀리 멤버들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거였죠. 샤론 테이트는 당시 유명 배우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였고 임신 8개월이었어요. 상상할 수 있나요? 이 평화로운 집에 악마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 샤론 테이트와 그녀의 친구들 총 5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어요.
수잔 애킨스는 그 현장에서 칼을 휘둘렀고 심지어 피해자의 피로 벽에 메시지를 썼다고 해요. 그녀는 웃으면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맨슨은 이 살인을 통해 세상에 공포를 심으려 했죠. 그는 헬터 스켈터를 현실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수잔이 있었죠. 그녀는 정말 맨슨의 꼭두각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 안에 이미 그런 어둠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레노 라비앙카와 그의 아내 로즈메리도 맨슨 패밀리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죠. 이번에도 수잔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녀는 맨슨의 지시를 따랐지만 점점 더 깊이 그 광기에 빠져들었어요. 두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히피 문화에 대한 비판도 커져갔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에요. 맨슨과 수잔, 이들의 관계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사랑? 집착?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결국 맨슨과 그의 패밀리는 체포됐어요. 수잔 애킨스도 법정에 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들의 재판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어요. 수잔은 법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맨슨은 어떤 말로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찰스 맨슨과 수잔 애킨스, 그리고 그들의 패밀리는 샤론 테이트와 라비앙카 부부의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경찰에 체포된 그들은 이제 법정에 섰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해요. 이들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을 뒤흔든 또 다른 공연이었죠. 수잔 애킨스는 법정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는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랑하듯 말했죠.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했어. 후회?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심지어 그녀는 피해자의 피로 벽에 메시지를 쓰는 장면을 묘사하며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잔혹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정말 맨슨의 꼭두각시였을까? 아니면 그녀 안에 이미 그런 어둠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찰스 맨슨, 그는 법정에서도 결코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판사를 향해 소리쳤고 심지어 자신의 임의 칼로 만자 문신을 새겼죠.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을 사회의 희생양, 억압된 자들의 대변인으로 내세웠어요. 그의 말은 혼란스러웠지만 놀랍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밖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맨슨을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명의 범죄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홀릴 수 있었을까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맨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가 만든 괴물이야. 너희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의 말은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놀랍게도 일부 사람들은 그의 말에 끌렸어요. 그는 히피 문화를 비판하는 사회를 공격하며 자신을 반문화의 영웅으로 포장했죠. 이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맨슨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천재였고 그건 법정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수잔 애킨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반전을 안겨줬어요. 감옥에 갇힌 후 그녀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그녀는 법정에서 웃으며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던 그 여성이었잖아요. 그녀의 뉘우침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이었을까? 이 질문은 수잔을 아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에 진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맨슨과 수잔은 단순한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된 어둠을 보여주는 거울일까요? 맨슨은 수잔을 조종한 걸까요? 아니면 수잔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걸까요? 이 반전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찰스 맨슨과 수잔 애킨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법정에서 세상을 뒤흔들었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들은 정말 악마였을까? 아니면 시대가 만든 괴물이었을까?
자, 이 여정의 마지막을 함께 마무리해봐요. 수잔 애킨스는 2009년 감옥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뉘우쳤다고 말했죠. 그녀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법정에서 잔혹한 범죄를 자랑하던 그녀와 병상에 누워 회개했다는 그녀 어느 쪽이 진짜 수잔이었을까요? 그녀는 맨슨의 꼭두각시였을까? 아니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찰스 맨슨은 2017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죠. 그는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사회가 만든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세상을 바꾸려 했어. 그리고 어쩌면 이미 바꿨는지도 몰라. 그의 말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맨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은 영화, 책, 다큐멘터리로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죠. 맨슨과 수잔의 이야기는 1960년대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미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맨슨을 반문화의 아이콘으로 보죠. 그는 억압된 사회에 저항한 영웅이었다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절대악,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은 악마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이 존재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분노? 두려움? 아니면 어쩌면 약간의 매혹? 찰스 맨슨과 수잔 애킨스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모두가 가진 빛과 어둠,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를 보여줬죠.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들 같은 어둠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맨슨과 수잔은 진짜 악마 부부였을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 이들의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의견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결말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